정말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잘 웃더라. 그분이 저한테 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채워가는 거는 이제 작가의 역할이 되는 거고 기본적인 매수가 나와야 돼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작가의 원고료라는 게 와 이런 일도 있어? 이렇게 재밌는 일도 있어? 근데 나는 왜 이런 거를 못 해봤을까?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저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하고 있는 장주연 작가고요. 첫날부터 울었어요. 아니 이미 10년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10년의 경험이 있는데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방송 준비는 해요. 웬만큼 해요. 그런데 조금 엄격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서 간날 오타 하나 가지고선 밑줄 긋면서 온 사무실이 정말 떠들썩하게 좀 무안을 주셔서 내가 교타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이 없는데? 하는 그날로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애나로 간 사람한테. 그래서 아, 전화 되게 좋아하시네요. 또 전화 바로. 나 못할 것 같아. 진짜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그만큼 이뤄놓은 거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힘들어서 전화했는데 아무 말 못하게. 네, 근데 그분이 고생한 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하루하고선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분도 그럼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바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 한 거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해서 알겠다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잘 해보겠다 하고서는 그냥 그날로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맞춰서 2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큰 기회가 오더라고요. 아, 어떤 기회가 왔어요? 옆에서 지켜보시던 팀에서 그쪽 계신 PD님이 저한테 이제 메인 작가를 지금 다시 구해야 되는데 와서 좀 할 수 있겠냐. 옆에 있는 프로그램에? 옆에 팀에서 불러주셨는데 그 팀이 이제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라는 그게 제 경제 프로그램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한 건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2시간짜리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큰 간판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2시간 동안 경제 얘기만 한 건 아니고 교양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만 저한테 쉽게 올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던 그 PD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잘 웃더라. 아, 그 오타 지적하시던 그분이? 그분 아니고 옆에 있는 저를 불러주신 그 PD님이 그분이 되게 저를 그냥 그래도 상황을 아시는데 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라디오 작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함께 하는 사람일 텐데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 안에 무슨 내용을 채울까에 대한 그림을 주요 그리잖아요. 콘텐츠. 네. 지금 손에 잡히는 경제 같으면 이미 오래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짜여진 틀은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건 그날그날의 아이템 정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건지 섭외를 하고 작가와 PD와 진행자와 같이 이제 뭐 아이템 같은 거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날 준비할 때 내일은 뭐 할까에 대해서 당장 그리고 내일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요즘에는 섭외를 뭐 오늘 해가지고 내일 나오세요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일단 대략 크게 이렇게 정해놓으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채워가는 거는 이제 작가의 역할이 되는 거고 사실 저희는 그 진행자를 위해서만 대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또 쓰면 회사에 컨펌도 받아야 되고 그래, 대본을 쓰면? 기본적인 매수가 나와야 돼요. 저희도 분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네, 그거에 따라서 작가의 원고료라는 게 치밀하게 계산을 매일매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틀은 좀 있어. 이 기자님 같은 경우에 대본이 하나도 없어도 뭐 충분히 하시겠죠. 그쵸.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써요. 그리고 좋은 진행자라서 최대한 다 살려주세요. 방송사의 대부분의 직종들이 다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다 보니 뭐 어떤 개편식이나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네. 계약이 그냥 종료될 수 있는 거예요, 개편 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은 사실 뭔가 그래도 뭐 표준 계약서라는 것도 쓰고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은 몇 년 안 됐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것도 사실은 어쨌든 없던 시절에 비하면 뭐 좋은 26년 전에 비하면 네. 뭐. 작가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라는 숙명 자체가 네.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게 또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죠. 언제든 뭐
저는 사실은 그렇기는 해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어디 매여서 뭐 조직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향이 또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쓰는 거가 그게 오히려 싫더라고요. 어차피 쓰나마나 한 거 뭐. 근데 사실은 뭐 그걸 쓰고 안 쓰고가 정말 그렇게 아직은 큰 의미는 아니고 좋은 변화의 어떤 과도기를 거쳐가는 과정인데 분명히 좋은 변화죠. 예전에 그것조차도 없을 때는 사실은 더 속상한 일들도 또 많이 있었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게 또 지켜주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서 어느 날 뭔가 원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가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만해야 될 때가 올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이 막연히 이제 드는데 조금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그러면 라디오 작가로 살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들? 이제 와서 좀 느끼는 건데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 고생해서 주변에 같이 일을 했던 뭐 후배나 동료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어느 날 보니까 혼자 남아있고 뭐 그런 쓸쓸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잘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예전에 잘 못 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길로 들어서서 지금 이런 경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인생이 되게 정말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네? 드라마 작가는 진작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꿈은 드라마 작가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장도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원하던 드라마들을 안 해요. 안 하고 공모전도 없어지고 뭐 공모전이 있을 당시에 계속 꾸준히 낼 수는 없었고 한 번씩 그래도 포기가 안 돼서 내기는 냈어요. 내기는 내고 20대 후반쯤 제가 그 KBS 1사까지는 그래도 돼서 나 해봐야 되겠다. 계속 그랬는데 내가 뭐 아직 이렇게 뭐 능력이 영 없진 않구나.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한 번도 갖지 않다가 나중에 그 교육도 조금 받고 해서 해봐야지 했는데 단막극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막극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되고 싶었던 건데 단막극이라면 이제 뭐 몇 회씩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편 딱 하는. 한 편이 그냥 영화 같았어요. 베스트 극장이나 이런 그리고 베스트. 네. 그리고 사실은 약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 게임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아, 드라마 게임. 그런 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할머니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그렇게 보고 잘하고 왔는데 안 자고. 네, 어른들의 인생을 뭘 안다고 제가 그걸 그렇게 봤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드라마에 대한 꿈이 쭉 있다가 그런 드라마들이 싹 없어지고 공동 제작 시스템이 되고 시장이 많이 바뀌고 하니까 저는 그냥 사실은 좀 인생이 많이 바뀌기도 했죠. 라디오를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꿈도 점점 이제 좀 멀어지고 노력도 부족해지고 하니 저는 그냥 지금 새롭게 오는 이 일도 되게 흥미롭다. 그렇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련은 없어요. 그럼 지금 사실은 이제 저는 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프리랜서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저도 지금 프리랜서로 살고 있지만 또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방송계를 떠나고 그럴 텐데 프리랜서로서 또 본인에게도 이제 불안감이 막 있을 거잖아요. 작가님 스스로에게도. 그럼 불안감을 이겨내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쉴 틈을 안 줘요.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끊임없이 사실은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될 그 삶의 무게가 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유 있게 내가 일을 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고 이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쉴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는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저는 계속 새롭게 시작을 뭔가 해서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기쁜 거니까 그냥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아직까지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자신감을 저 스스로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 건데 어쨌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해야만 하니까 했어요. 장지원 작가님도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무조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라디오 작가를 해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